자, 오늘은 77회인데 77회 심리포럼의 이 논제는 발달장애예요. 자, 보통 보면 우리가 그 발달장애 하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발달장애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하나는 신체적인 발달장애가 있고, 하나는 심리적인 발달장애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체적인 발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외모라든가 또는 체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체의 발달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체에 관련되는 부분은 신체 발달이 늦어지는 것 플러스 뭐가 또 포함이 되냐면 뇌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 정상적으로 뇌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뇌의 일종의 장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랑 같이 이 뇌에 그런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신체뿐만 아니라 뇌에도 장애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기질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해요. 실제로 이런 거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발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논할 때. 그래서 신체와 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아직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음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마음과 속마음의 이론에서 실제 보면 항상 뭐가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 마음 에너지가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 에너지가 이 뇌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내가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에너지를 믿고 이거를 가야 되겠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가 필요한데 이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아무리 마음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손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서 신체와 뇌를 논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그 의학적 소견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의학에 관련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거를 연구를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심리적 관점인데, 심리의 관점에서 과연 발달장애를 한번 다뤄보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심리에서 심리적 관점, 즉 마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보통 발달장애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가 많이 작용이 되느냐, 요 심리에서 발달장애,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관련된 사고력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적 사고력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적 사고력이에요. 이 사고 능력이 5살이다. 예를 들어 5살인데 이 아이가 5살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두 살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 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발달 장애에 관련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적 능력에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심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질적인 거는 전혀 없는데 신체도 일반 또래 아이들과 거의 비슷하게 잘 가고 있고 뇌도 전혀 뭐 촬영을 하거나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별 그런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이 지적 능력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약간 늦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뭐가 많이 있냐면 지적 능력에 관련되는 부분, 우리가 사물을 인지를 한다든가 여기 인지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지적 사고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달라요. 인지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까? 인식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표현은 뭐가 작용하는? 표현 심리가 당연히 작용하겠죠. 인식과 표현은 지적 능력하고 사실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적 능력은 뭐와 연결이 있어요? 기억 심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심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대체적으로 발달장애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인식에 문제가 생겨 있느냐, 표현에 문제가 생겨 있느냐, 아니면 이 기억 심리에 문제가 생겨 있느냐에 따라서 발달장애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제일 먼저 인식의 문제, 두 번째 표현의 문제, 세 번째 기억의 문제, 이 세 개로 엄격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지와 표현에 관련된 변별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거를 지적 사고 능력이라고 그러거든. 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아이들은 이미 벌써 2살 정도만 돼도 엄마 소리가 기본은 나와줘야 되는데, 엄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엄마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그걸 5살이 됐는데도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죠. 즉 인식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분명히 알긴 아는데 표현을 못해. 표현이 늦는 거야. 자, 인식이 늦는 경우도 있고 표현이 늦는 경우도 있고 기억이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늦는 경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기억이 늦는 경우는 기억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디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뇌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를 안 다루냐면 이 기억은 잘 안 다뤄요. 그 얘기는 거꾸로 가면 심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발달장애를 논할 때는 지적사고 능력을 따지면 안 돼요. 지적사고 능력. 왜냐하면 이거는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 지적사고 능력을 가지고 따진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다 보면 이 IQ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그럼 IQ가 우리가 보통 정상의 범주면은 얼마 이상을 정상의 범주라고 얘기를 하나요? IQ는 70 이상. 저는 80 이상인 줄 알았더니 70 이상이라고 그러네. 어쨌든 그런 범주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IQ가 40이다, 5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이든 70이든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기준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 때 이 정도면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왜? 사고 능력을 얘기해요. 지적 사고 능력이 IQ잖아요. IQ가 지적 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IQ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중에 낮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지적 사고 능력인데 이거 언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커야 할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 내가 기억에 어느 정도로 충분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IQ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마 IQ 검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통 보면 IQ 검사를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지적 능력에 관련되는 걸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발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떤 시기에 많이 하냐면 시기가 있어요. 저번 우리가 생존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5살에서 0에서 5세라 그랬죠. 이 생존기 때에 우리가 보통 많이 해요. 생존기 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이 판정이 언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요 생존기 때예요. 관계적응기 때는 두 번째 이제 관계적응기인데 관계적응기는 보통 5세에서 13세를 얘기 많이 합니다. 5세에서 13세에 요때 만약에 발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하면 대부분 다 IQ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요때는 IQ와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통 다루고 있는 발달장애는 바로 생존기에 있는 즉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아이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논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관계적응기에 있을 때 IQ에 관련되는 부분의 발달장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생존기를 지나서 관계적응기로 들어갔을 때 이 관계적응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하나의 지적 능력, 지적 판단 능력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지적 판단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0세에서부터 5세까지는 생존 본능기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과정인데 자, 생존 본능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생존 본능기 때는 살아있어야 되는 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 죽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사는 거에 가장 중요한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심리가 내 생명과 연결이 돼 있을까요?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을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표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 인지 관련돼서 표현, 애가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그러는데 얘는 엄마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애들은 잘 이야기도 뭐 아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자기가 원하는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뭔가 행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얘 좀 늦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발달장애 그 관련되는 거 가면은 무조건 발달장애 나오겠죠? 그런데 미안한데 이 표현은 인식하고 이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은 미안한데 생존본능기 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5세 미만을 판단할 때는 5세 미만에서 판단할 때는 표현을 가지고 발달장애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정의 내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표현하는 걸 가지고서 많이 판정을 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5살, 얘가 5살이다? 그럼 5살 보편적인 애들이 어떤 거를 표현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검사를 해봅니다. 톡톡톡 검사를 하니까, 얜 3세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네? 그럼 얘가 한 2년 정도 늦으니까 시간이 좀 더 가게 되면 이 아이 더 늦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치료합시다. 이래서 뭐를 키워줍니까? 표현에 관련되는 걸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근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표현에 의한 발달장애가 있어요. 표현에 의한 발달장애. 이 표현에 의한 발달장애는 발달장애라고 볼 수가 없어요. 표현은 늘려주면 돼요. 표현은 늘려주면은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인식과 기억이 정상으로 가동되는데 표현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식을 더 많이 넣어줌으로써 표현을 하도록 만들어요. 표현의 물꼬를 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장애와 연결이 돼, 이 발달장애가 표현과 연결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발달장애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만약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면 이 아이는 진짜 발달장애가 돼요. 이 아이는 진짜 발달장애가 돼요. 원래는 발달장애가 아니었는데 진짜 발달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닌 거를 그렇다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 너는 지금부터 보니까 표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 같아. 난 지금부터 표현장애니까 너 좀 치료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조금 늦는 건 맞는 것 같거든.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에다 적용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다른 거는 다 잘 표현하는데 는 요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장애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장애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굉장히 많은 강박과 불안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짜 장애로 이제 장애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병이 이렇게 하나 있다. 병이 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던가 또는 아니야, 너한테 무슨 병이 있다 그래 하면서 일상처럼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 한 번 들어가면 이상한 게 그게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장애 판정 내리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발달장애예요. 이거는 표현장애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표현되는 거는 내 안에서 심리가 내 안에서 뭔지 모르지만 가정환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게 좀 느릴 수 있어요. 나가는 것 자체는. 그 나가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뭐였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말도 있지만 행동도 있어요. 말이 느려. 발달장애죠. 행동이 느려. 행동이 느리는 것도 발달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말과 행동에 관련된 발달장애를 논할 때 표현장애에 관련된 표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우리는 말과 행동에 느린 것에 의해서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발달장애가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논해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발달장애로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아야 돼요. 일단 마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5세 미만은 생존기입니다. 생존기에는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는 게 목적인데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데서 사는 게 목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사는 게 목적인데 사는 것을 생각을 하나요? 뭐만 하면 돼요? 살려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왜 존재하냐면 사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뜨거운 것을 뜨거운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위험한 것도 자기가 느껴요. 응가하고 나면 울 줄 알고 왜 누군가 치워주지 안 그러면 문제 생기니까 배고픔은 울어야 되고 그 배고픔은 울 줄 알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그런데 인식인데 인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은. 내가 이 인식을 할 때 엄마인지를 아느냐 모르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이 나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 다 인식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인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인식에 관련되는 부분. 이거 예를 들어서 사는데 위험성을 느낀다. 사는데 이 아이가 사는데 위험성을 느낍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뭔가 그거 위험성에 관련된 인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인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 자, 그런데 그게 인식이 느린지 빠른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느린지 빠른지는 그 아이 한번 혼내보면 알아요. 혼내보면 알 거 아니야. 혼내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거 다시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릴 때는 오로지 사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인식에 관련되는 부분이 뭐가 이게 잘 안 된다. 느리다. 느리다는 얘기는 5살 미만에서 인식이 느리다는 얘기는 삶의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삶의 생존율과 연결이 돼요. 생존율하고. 자, 이 생존율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렸죠. 발달장애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발달장애라고 판정을 내린 아이의 인식으로 내렸던, 좀 이따 이제 표현도 얘기하겠지만, 표현으로 내렸던, 그렇게 내렸던 간에 우리는 발달장애라고 일단은 판정을 합니다. 물론, 신체나 뇌에 이상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식에 관련되는 걸 판정을 내리면 이 아이가 5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인식과 연결이 됐을 때는 이 생존율의 문제거든요. 5살 이상이 넘어갔다. 그 아이는 인식에 의한 발달장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아에게 이 신체와 뇌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걸 해봤을 때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심리적으로 인식이냐 기억이냐 그 다음에 표현이냐 셋 중에 하나를 발달장애라고 논하고 있는데 오늘 왜 이 주제를 발달장애로 했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간단해요. 발달장애는 이제 얘기 좀 되는구나. 발달장애는 없어요. 발달장애를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자꾸 어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른들 중심으로 아이들을 모두 다 결정을 내려버려요. 아이들을. 왜? 그래야 내가 키우는데 아이가 좀 늦어졌어. 아이가 좀 늦어. 아니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항상 뭐가 문제를 했어요. 심리에서는 통계가 문제예요. 통계. 물론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통계를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사람들은 느립니다. 말이 늦은 사람도 있고 인식이 예를 들어 어쨌든 5살까지 뭐만 하면 돼요? 살아있으면 돼요. 살아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달장애 아니에요. 발달장애가 만약에 진짜 발달장애면 5세 미만의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요 생존율만 지나면 요 인식장애 관련되는 부분은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 5살 미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달장애라는 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계속 뭔가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는데 그거 그렇게 별 큰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들 발달장애는 몇 살 때 판정이 됩니까? 인식이든 표현이든 간에 발달장애가 보통 판정되는 시기가 보통 2살에 3살 때예요. 보통. 그런데 그때 가도 늦었다 그래요. 그때 가면 늦었다 그래요. 대부분들 왜 늦었다 그래요? 앞으로 10년, 20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발달장애가 아니면 어떡할래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이때는 생존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살아있게. 그리고 그 아이는 분명히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살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이 아이의 인식이 잘못됐다. 표현이 느리다. 조금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자꾸 뭔가를 고치려고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왜? 편향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편향적으로 발달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 관계 적응기에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생존을 하면서 뭘 갖고 있냐면 인식하는 자기 능력을 키워갑니다. 생존하면서 인식하는 걸 키워가요. 인식하는 거 생각보다 잘 키워갑니다. 그런데 너 인식하는 거에 문제 있어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럼 더 심각해지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표현에 너무 늦어. 그래서 표현하는 걸 얘는 지금 인식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표현하는 걸 벌써 배워놓으니까 이게 인식인지 이게 표현인지 얘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관계 적응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 제대로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적응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거봐 발달장애. 그래서 발달장애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판정 내리는 순간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가요. 계속.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갈까? 발달장애 아닌데 발달장애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에 관련된 부분을 논할 때는 심리는 논하면 안 돼요. 심리를 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는 신체적 발달장애, 우리가 염색체 이상이라든가 우리가 그거를 염색체 이상에 관련되는 발달장애를 뭐라 하냐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런 아이들에 관련된 신체의 발달장애 맞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어떻게든 늦춰주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거 굉장히 그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니까 뇌 이상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 의학적 도움에 의해서 뭔가의 기질성의 문제들은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 쪽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의 도움이 의학적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에 연결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지적사고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인지 쪽이나 표현 쪽에 관련되는 발달장애는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것만 가게 되면은 전혀 인상이 없어요. 야, 생존기가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어요. 생존구는 인식하는 걸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인식하는 거. 그래야 사니까. 이 인식하는 것만 철저하게 여기서 가져가면 돼요. 어떤 아이는 10개를 인식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5개 인식하는 아이 있죠. 그러면 5개 인식하는 아이는 발달장애? 아니에요. 이거는 인식이 5개만 있어도 얘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5개만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10개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인식이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10개가 필요하니까 인식을 10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생존에 관련되는 것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 본능일 때는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발달장애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져보면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걸 인식을 하지. 배고플 때 울어. 그러면 그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땐 울어야 된다는 걸 아니지. 인식한 게 아니죠, 사실은. 배고플 땐 나도 모르게 우는 거야. 그런데 배고픈데 안 울어. 배고픈데, 그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졸리면 애들은 아무 데서도 자요. 이때는 애가 졸리잖아. 그럼 자. 근데 이놈이 24시간 안 자는 거야. 뭐가 심각하죠, 지금. 못 살아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만 여기서 습득을 하면 돼요. 인식으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표현 안 하면 좀 어때?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표현 안 하는데 그냥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케어를 해주고 하면서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이래. 그러면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케어하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인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들은 이때 단계 생존 본능기에서는 발달장애라는 개념을 넣어서는 절대 안 돼요. 신체와 뇌에 이상이 없으면 이거 넣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인식에 관련된 이 발달장애는 의미가 하나도 없죠.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아까 서두에서 말과 행동이 느려지는 바로 이 발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자,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에서 인식에 들어오죠. 인식. 생존 본능일 때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뭐 내 뭐가 있든 뭐 표현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너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해봐. 아이한테 엄마 해봐. 엄마 해봐 했더니 애가 말을 못해. 이게 1년이 막 지나가는데도 애가 또 말을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애. 그죠? 왜? 이 발달장애가 언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발달장애라는 말이 얼마 안 됐어요. 이 발달장애가 실제로 나온 것이 그렇게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옛날에 신체의 문제하고 뇌의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거 있는 이 기질성에 관련되는 걸 발달장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범죄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심리 쪽에서 이거를 연구해보니 이렇게 지적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인식이 떨어지는 사람, 표현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분명히 뇌의 문제는 아닌데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이걸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다 발달장애라는 걸 명칭을 붙여서 기질성이냐 시민성이냐에 관련되는 부분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생존 본능기 때는 이 인식만 필요로 해요. 그런데 관계적인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건 5세 이상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5세 이상이에요. 이건 5세 이상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5세 미만에서 행동과 말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다 뭐예요? 표현이잖아. 5세 미만에서는 표현 굳이 없어도 돼요. 물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는 아이들도.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도 돼요. 아이가 5살 미만에서 말 한마디 못해도 돼요. 가르치면 되고. 자, 그런데 인식에 관련되는 요 5살까지는 요게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우리가 5세 이상에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요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합니다. 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가지면 내가 뭐라도 한마디를 해야 되거든. 아이들이 엄마 왜 합니까? 엄마하고 관계 적응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말과 행동이에요. 엄마한테 눈만 뜨면 막 때리기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얘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만약에 표현하는 게 행동이. 그러면 엄마 어떨 것 같아요? 놔버리겠죠. 아니, 미쳤어요. 맨날 맞으면서 하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쁜 짓 하고 이쁘게 웃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래도 왜 관계가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관계 적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표현이에요. 표현. 자, 이때 그러면 인식은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10만큼 표현이 되면 관계 적응기 때 10만큼 표현되면 인식은 10만큼 됩니다. 자, 인식이 100이 됐어. 그러면 표현은 얼마만큼 해? 이제 100만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에 기억이 얼마나 이 기억에 들어오는지는 그거는 잘 몰라요. 이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식이 이만큼 들어오면 표현을 이만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행동장애가 이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발달, 늦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늦어지는 거는 뭐가? 표현하는 게 늦어지고, 뭐가 분명히 여기에는 100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10만큼밖에 안 나와. 남들은 100만큼 나오는데 이 아이는 10만큼밖에 안 나와. 90은 어디가 있을까요? 90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기억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100이 들어가는데 요 필터링을 걸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10만큼만 인식을 하고 요 100 중에서 90개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현에 관련된 이 아이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표현이 10만큼 느려. 느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 기억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이. 기억 속에 그만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요 인식 때는 여기에 필터링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인식되는 거에는 뭐가 먼저 들어가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5개의 감각기관에 관련되는 부분에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에. 시각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야. 들리는 거 안 들어. 그러게 되니까 들리는 게 안 들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들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자, 우리가 발달 장애를 논할 때 대체적으로 여기 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논해요. 대부분 여기 말하는 것과 행동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 논합니다. 이 아이가 행동에 굼떠, 늦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늦어요. 왜 늦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이 시각, 촉각 관련된 이 정보들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을 해보면 돼요. 요거에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금 기억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 속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말을 못해. 이 아이가 말을 못해요. 이제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 아이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말을 표현해 가는 걸 몰라서 즉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런데 이 기억에다 잡아넣으려면 쥐가 필요해야 되거든. 기억에다가 이 말이라는 놈이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의식을 해야 되거든. 의식을 하려면 어떻게 돼? 들어와야 돼. 뭔지 모르지만. 근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 얘기 무엇이냐면 이 기억 속에다 의식이 들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의식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생각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느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일로 잡아넣게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근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죽겠는 거야. 여기 아마 경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야. 나이가 5살이 넘었는데도 이게 말을 안 해. 엄마라 그래요. 엄마만 안 해. 말을 보통 안 하고 그러면 벌써 발가락이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여기에 인식이 들어갈 때 자기가 필요하고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과연 무엇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냐. 뭐가? 요게 관건이에요. 요게. 표현을 아무리 많이 늘려놔도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아이에게 아무리 많이 늘려놔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많아질지 모르나 인식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많은 그게 들어갈지 않아. 그럼 그것만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를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애가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를 따라해.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자와 버자와 지자에 관련되는 세 개를 계속 얘기를 인식을 표현하도록. 그래서 따라해. 따라하면 맛있는 거 하나 주고 또 따라하면 그럼 아는 배웠어. 이제 하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행동법이에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버자도 가르치고 지자도 가르쳐서 했더니 아와 버와 지를 연결을 못해요.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아니지. 무의식적으로 그냥 표현하게 여기에 따로 버 따로 지 따로따로 이해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요것만 연결을 하지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즉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저런 분은 나는 아버지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이 기억 속에다 그걸 넣어놔야 되는데 이게 다 따로 돼 있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하나만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걸 끝이야. 그러면 세상 사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게 행동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행동법이. 특정한 것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발달이 늦어지는 것 같은 뭔가 말이 늦어지는 것 같은 또는 행동이 늦어지는 것 같은 곳에서 이 행동장애가 이쪽에 표현법을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 아마 기억날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뭐만 하라 그랬어요.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동안 인식을 어떻게 하는데 그러냐? 그러면 요 인식을 어떻게? 웃는 표정이 그냥 들어가게 한번 해봐.
그래서 많이 웃어봐, 그냥. 그래, 특별한 거 없어, 평상시처럼. 그냥 계속 웃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툭 하고 튀어나오죠. 말을 안 하는 놈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식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뭔가가 자꾸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보기엔 좋거든. 지가 보기엔 좋은 거예요. 좋은데 저기 누구지? 그런데 언어가 있어요. 언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면서 이때 이거를 인식을 시키면서 하나를 뚝 던져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넣어주면 그 인식에 이 아이가 깨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 인식을 할 때 생각을 하고 필요하게 받아들이게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여기에서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니지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아빠라는 단어가 훨씬 더 빠르게 자기한테 들어오겠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 그러고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하냐 내가. 왜 울어? 실제 애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요. 자꾸 어디서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느리지 않아요. 아이들은 절대 안 느려요. 느린 게 아니라 뭐냐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만 강조하냐면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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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해. 이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분명히 표현에 관련되는 게 문제 있다는 거 알아요. 문제가 있는 거지 장애는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아예 말과 행동을 하게끔 뭘 필요로 해요 이제? 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발달장애 관련되는 걸 열심히 한번 들여다보면 5세 미만 때는 뭐를 합니까? 주로 늦어. 많이 늡니다. 5세 이상에서는 주로 뭐를 합니까? 말과 행동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과 연결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발달장애에 관련된 지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발달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5세 미만에서는 발달장애라고 판정이 딱 되게 되면 인지법을 많이 써요. 인지법에 대한 걸. 그래서 뭐 뉴로 피드백 뭐 이상한 거 얘기도 막 나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맞아. 그런데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이때 인식은 인식 표현 필요 없어요. 모바일에 살려만 놓으면 돼 일단 살려놓고 5세를 넘어갔을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하냐를 이제 찾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부족하느냐. 말과 행동, 얘가 말을 해야 되는데 5살인데, 선생님, 5살인데, 말을 안 해. 어떡하지? 얘가 말을 못 해. 사람이 있나? 사람이 있어. 밥 잘 먹고, 잘 자고, 뭐, 됐어, 그러면. 그럼 뭘 하면 돼요? 여기를 넣으면은, 일로 무조건 표현돼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애들 때는, 억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억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주냐면 인식을 푸시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가능하면 요것도 뭐에 연결이 돼 있어요? 관계에 적응기잖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계속 넣어주면서 아버지 그러면 이 아버지가 머릿속으로 씩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아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무의식이 이거를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뚝 끌고 와서 자기도 모르게 툭 행동을 하고 또 안 하는 행동들을 내가 갑자기 기절하지, 좋아 죽지. 그때부터는 얘가 어떻게 돼요? 굳이 여기에다가 안 집어넣어도 저절로 이제야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원리를 갖냐면 수레바퀴를 큰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를 처음에 밀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큰 힘을 한 번은 이거 밀어서 정말 애써 노력하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돌아가는 정도의 힘이 되면 그 다음부터 툭툭 건드려도 돌아갑니다. 그런 원리가 같아요. 그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때 인식의 물꼬를 한번 터줘서 기억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게 만들면 저절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발달장애인가요? 발달장애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장애 판정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장애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빨라요. 어떤 아이는 좀 느리고 빠르고 늦고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잣대로 되냐면 누구는 30살 때 사회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는 30살인데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 발달장애네? 바로 이렇게 판정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느리잖아.
원래는 다들 몇 살에 대학 들어갑니까? 20살에 대학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30살에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나 발달장애네? 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냐고요. 아니 좀 말을 좀 못하면 어때? 살아있는데. 그런데 왜 못하는지 이제 가서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신체 때문 아니 말을 못하는 건 신체 때문은 아니에요. 이 뇌 이상이 있어서 진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 검사해보면 돼요. 몸과 이 뇌에 관련되는 거 검사 딱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가 지금 이 셋 중에 하나가 지금 뭔가 가동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억 속에 그 말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 아이, 이 관계 적응기 때는 이후 여러 막나가 무조건 기억되어 있는 건 튀어내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속에서. 특히 누구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한테는 뭔가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튀어나가게 돼 있다고. 관계 적응기 때는 관계에 적응이 돼 있는 사람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5살이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데요. 호기심 왕국이라고 그러죠. 호기심 천국. 미치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한 놈이 저쪽 뒤에 자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왜? 근데 이건 왜? 왜? 한 3번 넘어갈 때까지는 얘기를 잘해줘요. 한 4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마. 그런데 또 물어보잖아요. 왜? 그것도 잊어먹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이 왕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드는지 몰라요. 뭐를? 표현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 있지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꼬를 못 펴나잖아요. 그 한 번을 굴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뭐다 그렇게 논할 수는 없어요. 환경적 요소일 수도 있어요. 자, 엄마, 아빠 다 일 나가요. 아이가 미처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표현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면. 일단 살려놨으니까. 그럼 더 살으려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이런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 물꼬가 튀어지는 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환경적 요소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엄마가 애를 늘 업고 봐주고 있는데 애한테 말 한마디 안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얘한테 말 걸게 생겼어? 방치. 그걸 방임이라 그래요. 방임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이게 잘못됐냐? 이거는 물론 이 아이의 발달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은 있을지 느려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던. 근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요? 이 아이가 한 5살, 6살 됐어. 10살 됐으면 딱 보니까 표현을 못하네. 뭐가 필요해요? 인식이 뭔지 모르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지금. 왜냐하면 이 기억 속에 잡아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른이야. 얘가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어.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말 잘했던 애거든. 근데 어느 날 말이 사라졌어. 뭔 얘기예요? 여기서 이거를 의식이 억압을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엔 잘 됐는데 안 돼. 어른들이죠, 주로. 주로 어른들이에요. 예전엔 잘했는데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그게 안 돼.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억압이 이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는데 그럼 그거는 억압만 풀어주면 돼요. 어른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이 관계 적응기에 있는 이 아이들 같은 청소년 시기만 하더라도 자아 형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뭐랍니까? 억압할까 하고 다 합니다. 요거를 억압할래? 억압하지 않을래? 요거는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자아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관련되는 거를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아 형성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관계 적응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들어오는 쪽쪽 내뱉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뭔지 거짓말하고 말할 거를 말 안 하고 뭔가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이미 자아 형성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아 형성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성숙해. 우리가 조숙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아, 이런 말 하면 우리 엄마가 힘들어할 거야.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자기는 힘들지만 말을 안 합니다. 나중에 왜 그런 얘기 안 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말하면 엄마 힘들잖아. 그럼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내 진짜 다 컸구나. 그죠? 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아형성기에 들어간 거예요. 청소년의 이 아이는요. 그게 좋냐? 그게.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발달돼 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 관계 적응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아 형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자아를 가지고서 정말 좋죠. 자아 형성이 그때부터 잘 만들어졌다고 손치더라도 가게 되면 뭘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인간관계 적응을 못해요. 관계 적응에 문제가 생겨요. 왜? 관계 적응을 할 때 자아 실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자아 형성하는 시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아 형성기 때나 자아 실현기 때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13세 미만일 때는 이 13세 미만일 때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된 이게 거침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막 5학년만 된,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서서히 뭘로 전환이 됩니까? 자아 형성기를 서서히 조금씩 이제 자아 형성기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고학년이 되면 슬슬 이제 말 안 듣기 시작을 해요. 슬슬 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고학년이 들어가면은. 통상 이제 우리가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에서 뭐 10살, 13살, 이게 점점점 13세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자아 형성기를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이 완충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거의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거의 지가 받아들인 대로 쭉 내뱉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억압할 줄 알고 이렇게 된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한테. 그러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너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내가 말 한마디 때리면 근데 이 잘못이네 한테 때리면 다시 얘기해. 근데 그때부터 자아 형성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풀어주세요. 그거를요. 이 아이 때는 아이 때는 이제 생각을 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서 표현하도록 해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가장 순조롭게 작용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관계적인 때. 그래서 이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가장 원활하게 작용되니까 이 인간관계,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조금만 이용해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니까 홀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부모는 얘 목적을 갖고 대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아범죄에 관련되는 이게 청소년 이 소아범죄거든요. 소아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인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들어오는 거나 기억하는 거나 표현하는 게 똑같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사회 어른들한테 이게 노출이 되게 되면 범죄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논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말과 행동이 좀 느리다.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5세 미만에서 5세 미만에 아스퍼 증후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5세 미만에서 아스퍼 증후군 얘기도 나옵니다. 기본이나 기본. 요즘은 뭐 자폐 성향이다 뭐다 이게 5세 미만에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 5세 미만에서.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살아있는 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살려만 두면 돼요. 일단은 살아있으면 돼.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게 들어갔을 때 이 관계를 누구와 할 거냐? 누구와?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만약에 발달장애라는 판정을 딱 내리고 나면 이 아이가 관계적인 게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의사와 관계가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관계죠. 의사와 관계인데 의사가 나를 하루 종일 케어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가 나에게 아프고 힘든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의사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온전하겠냐고요. 이게 어디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요때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말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이게 가요.
여기에서는 가는데 일상에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관계, 적응기도 문제 생기죠. 다 문제가 생겨요. 장애라고 판정 내려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들은 이때 여기서 만약에 아스퍼지 증후군이 있어. 그럼 이 아이가 여기 들어있어. 그럼 그럼 너는 있잖아.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이 아이 꼭 안아놓고 어떻게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얘도 이게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한번 회전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밀려났던 거 한 번에 이제 딱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금방 갑니다. 아이들은 엄청 빠릅니다. 그 속도가. 몰라서 못하죠. 결국은 뭐냐면 오늘 발달장애 관련되는 부분을 논했는데 자꾸 우니까 내가 못하잖아. 울지마. 뭐 얘기만 하면 울고 관계 적응기에서 뭐 얘기만 하면 자기 생각나서 울고 막 울지마 좀. 몰라서 그랬어. 자, 인식에 관련되는 것과 표현에 관련되는 것을 논할 때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로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세 미만에서는 그 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거에만 케어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돼요. 말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아이 말 좀 못하고 뭐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왜? 언제 고치면 돼? 만약에 진짜 늦는 것 같으면 5살 이후 때 관계 적응, 내가 관계 적응해 가면서 요거 발달시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아이가 한번 이게 한번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예전 상태로 안 들어가요. 이 아이들. 이미 가동을 했기 때문에 가동이 좀 느린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알게 되면은 발달장애라 해서 부모님들이 발달장애라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발달장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살 때 가면 이제 3살 때부터는 얘는 발달장애예요. 그래서 발달장애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인식과 표현과 연결이 돼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치료법만을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얘가 계속 발달장애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 적응도 못해요. 관계 적응기 지나가면서 관계 적응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아 형성기는 제대로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같이 그러니까 얘 옛날에 발달장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아니에요. 발달장애라고 해놓고 치료를 해버리는, 치료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이리로 간 거예요. 치료가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치료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른 기준이에요. 아이들 기준은 조금 달라요. 왜?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발달장애 요거 한번 제대로, 요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발달장애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 같아요? 없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원래는 발달장애 아닌데 요거는 발달장애라고 딱 판정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ADHD가 없었으니 진짜 다행이죠. 옛날에 제 잘할 때는 ADHD라는 그게 없었어요. 병명이. 그래가지고 나 수업하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그거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업하다가 세상에 나 책상 밑에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나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해봤거든요. 수업 시간에 땡땡 치다 걸리고 도대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뒷산에 대나무 밭에 가서 숨어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나는 그러면 나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악착같이 불려가가지고 악착같이 걸려서 이상하죠? 나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가리면 선생님 날 절대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누가 막 때려. 분명히 못 봐야 되는데. 저 진짜 전형적인, 지금으로 따져보면 ADHD 거의 막 중증이 학교에서 아마 우리 엄마 아버지 엄청나게 불렀을 거예요. 지금쯤이라면.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입국 다물어요. 왜?
말해봐야 또 터지니까. 또 터져요. 나 엄마 나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을지 됐겠지. 일단 뻗어. 그리고 연락이 맞아요. 일단 이유도 안 물어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렸겠니. 그래서 집에 가면 못 터져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학교에 있는 얘기 안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태양감이에요, 지금요. 왜? 사회가 굉장히 많이 없는 거를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이, 세상에 내가 그런 놈이 ADHD 지금으로 따지면 그 중증 단계에 있던 놈이 세상에 여기서 심리학을 논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세상은 모르는 거야. 병이라고 단정 짓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 단정 지어놔버리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왜곡돼 나가는지를 모르는 게 우리는 이 아이가 생존이 되고 난 다음에 관계 정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그래 이렇게 됐다 치자 이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좀 느릴 수 있어.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내 생각에서 필요한 게 들어가면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요거를 조금만 알면 좀 더 일찍 조금 더 일찍 발견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니까 더 모르는 사람 아니지. 이거를 더 악화시키는 신체에 관련되는 이쪽하고 연결을 무조건 시켜버리는 쪽에다가 연결을 해버리게 하니까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아닌데 병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발달장애를 얘기할 때 미안한데 신체와 뇌와 연결되어 있는 뇌와 관련되는 기질성에 의해서 발달장애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들이 아마 케어를 해서 가능하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복지 혜택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아닌 나머지는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있는 일이에요. 인간사에서 있는 일인데 그걸 장애라고 판정을 내리고 색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는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했던 내용에서의 발달장애는 사실상 없는 것과 같아요. 애가 좀 느리다. 그럼 5살까지는 지켜봐요. 그냥 그 아이 키우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생존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언제부터? 한 4세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뭘 해줘요? 관계에 적은 게 이제 적응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관계적, 사물을 알아볼 때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보통 3세, 4세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관계 적은 게 이제 적응을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관계 적응기로 5세 딱 돼가지고 갑자기 관계 적응기로 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4세를 넘어가거나 3세를 넘어가면서 이제 나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 엄마인지는 알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계 적응을 해가면서 서서히 해 나가면서 이 아이가 무엇이 느린지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이 느린지 아니면 행동이 느린지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지적 사고 능력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이 느린지 행동이 느린지 지적 사고 능력은 뇌 이상이 없다니까. 그러면 요거를 바라보면서 아 행동이 느리고 말이 느리구나. 그러면 과연 인식에 무엇이 함께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아이의 말문을 어떻게 하면 튀게 할 거고 그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하게 할 것인가. 우린 그걸 연구를 하면 돼요. 그거를 하는데 내가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필요한 분들한테 와서 물어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그러면 인식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불과 몇 개월 사이 내에 어쩌면 1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발표를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아스퍼지 증후군에 알고 있는 18세입니다. 4살 때 아스퍼지 증후군 진단받아가지고 18세까지 계속. 근데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18세 아스퍼지 증후군이면 4세, 5세밖에 안 돼요.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급격하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했어요. 엄마랑 뭔가 저질렀죠. 뭐를 많이 저질렀을 것 같아요? 여기를 저질러놨죠. 여기를 저질러놨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6개월 이상 그 전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6개월을 지나가면서부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소아정신과에 늘 갑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가서 진단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왜? 4, 5세에 관련되는 지적 능력이 13세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래? 뭐 하셨어요?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해. 엄마도 몰라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줬는지를. 그 아이한테. 그 아이 데리고 한 거밖에는 뭐 별거 있어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준 것 뿐인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가 웃으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아이한테 늘 웃어주고 스킨십 해주고 그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너무 단순한가요? 너무 단순. 그러면서 평상시 하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한테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지적 능력이 이제 초딩이 수준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얘기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오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아마 성인으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아이였었는데 아마 틀림없이 시집가고 잘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한 번이게 물고 튀면 금방 높아져요. 금방 따라잡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그 몇 년 동안을 낭비한 것 같지만 결코 낭비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18세에 뭡니까? 이제 18세에 비로소 관계 적응 기를 걸칩니다. 남들은 13세 끝나는 일을 자기는 이제 18세. 그래도 엄마랑 관계가 굉장히 유대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관계 적응 기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자아형성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 아이가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느리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의외의 곳에서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장 궁극적인 건 뇌와 신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발달장애는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발달장애 논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발달장애 치료법을 듣고 싶어서 왔을 텐데 발달장애 자체가 장애가 아닌데 치료법이 어디 있어? 치료법은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부분들 관계 적응기인데, 제발 생존기에는 너무 애쓰지 말아요. 너무. 생존기에는 발달장애를 논해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렇다고 그 아이를 나 몰라라 얘기 아니라 좀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 그러면 또 엄마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됩니까? 세심하게 좀 살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적응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왔어. 그럼 관계 적응기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4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관계 적응을 해가면서 이 아이에 관련되는 부분 인식을 또는 표현을 어디를 이렇게 과연 작용시켜 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이 심리 상태가 건강하게 회복이 될 것이냐. 우리는 그것만 찾아주면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게 최선이에요. 장애라고 판정 내려가지고 이 아이가 이상하게 자꾸 그걸 확정을 갖고서 계속 가다 보면 이 아이가 가져야 될 것들을 못 갖게 되고 가동이 안 돼요. 이거는 의학적인 관련되는 소견으로 들어가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전혀 의외죠. 발달장애를 논했으면 틀림없이 심리적으로 왜 원인이 뭐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딱 하나죠. 발달장애는 없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입에서는 발달장애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운증후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을 발달장애라고 논하면 안 돼요. 그게 왜 발달장애입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되나요? 그런 거는 병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그게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전혀 의외의 대답을 드려서 되게 미안한데 근데 여기 보면은 답이 있어요. 여기에 아마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뭘 줬는지 처방전으로. 처방전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절대 장애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